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일본의 유명한 대하 역사 소설인 대망입니다. 야마오카 소아치가 17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요. 권수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판 삼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요 인물은 넷인데요. 물론 많은 사람이 나오죠. 삼국지에도 많은 사람이 나온 것처럼. 하지만 삼국지에는 세 사람이 중요하죠. 세 나라니까. 여기는 물론 뭐 세 나라, 그러니까 나라는 아니고 다이모죠. 영주였지만 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넷이고요. 셋이고요.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고, 그리고 신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야마오카에 대해서 보면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에는 종군 작가로 참전을 해서 해저전기, 그러니까 잠수함 싸움이겠죠. 잠수함 동승기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 종전 후에 1950년부터 6.25 때네요. 17년 동안 대망을 집필했습니다. 다소 국수적이긴 한데 국수적인 거랑 또 배울 점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어쨌든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기는 일단 전국시대예요. 기존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에야스에 의한 에도 막부가 생길 때까지가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황은 원래 권위가 없었고 그냥 명분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었죠. 실, 실제 권력은 없어서 오죽하면은 거기 궁녀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고 하니까요. 비참했었죠. 어쨌든 막부가 실권을 가졌었는데 그 막부도 여러 가지 난 때문에 결국은 무력화되고 각지의 영주들이 서로 싸우는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중국에도 춘추 전국시대로 해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최초의 전국시대에 있어서 최초의 패권을 잡을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신겐이었습니다. 신겐은 강력한 기마병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몰락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 시스템을 답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를 못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최초의 통일 기반을 잡았던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화란에서 화승총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마병이 오기 전에 총으로 다 죽였죠. 예전 같으면은 기마병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활이 있긴 했었지만 제한됐었거든요. 그런데 노부나가는 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패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국 시대를 마무리하나 했더니 결국은 좀 무리하게 가신들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가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노부나가를 암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신 중에 히데요시가 주군을 복수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가신들하고 이런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친구를 쫓아내고 어린 노부나가의 아들을 갖다가 앞세워서, 그러니까 똑같죠? 천황을 앞세워가지고 막부가 권력을 잡았듯이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부나가의 어린 아들을 가지고서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진행시키고 어느 정도 끝나자 이제 이거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노부나가는 어, 통일의 기축을 닦았는데 히데요시는 어떻게 보면은 무임승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바로 명나라 정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한테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비켜줄 사람이 없죠. 그때만 해도 일본 하면은 이 전국 시대였으니까 이것들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렇게 에, 오랑캐 중국 애들이 한국
포함해서 모두 다 오랑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중국 빼고는 나머지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조선시대 선조 시대였겠죠. 임진왜란 때였으니까.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고 결국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 보급로가 끊기면서 지게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히데요시의 문제는 후계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한테 승계를 못하고 죽습니다. 이에야스는 최종 패권을 잡는데요. 그가 잡았던 이유는 어릴 때 뭐 인질로 잡혀 있기도 하면서 죽을 기회를 많이 위기를 많이 넘겼죠. 그러면서 노부나가 밑에서 어 죽을 위기도 있었고 히데요시 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나는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것을 목적이다.' 그것이 목적이고 병사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백성이 모이게 하는 것. 그때만 해도 뭐 같은 나라였으니까 백성들이 더 좋은 영주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선정을 펼치면 많은 백성이 올 것이고 많은 백성이 오면 많은 소출이 나오고 많은 소출이 나오면은 많은 병사와 뭐 총 같은 거를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패권을 잡아서 에도막별 세우고 그게 명치유신 때까지 거의 뭐 두세기 반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 느낀 점이 무엇일까요? 이 최초의 신기현에서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변화를 우리는 항상 알아 노티스해야 돼요. 그걸 알아내고 그리고 흐름에 편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역행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예전 거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가면 좋지만 적어도 아들 때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꿔가는 게 노부나가 같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건 명분이죠. 자, 그 원래 히데요시가 되게 비천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노부나가의 몸종 노릇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노부나가가 올 때 일어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신발을 겨울에 뭐 추고 차올까 봐 자기 몸 안에 넣어 가지고 몸 체온으로 녹여 가지고 그 노부나가 나오면은 딱 따뜻하게 데워진 신발을 대령하곤 했다고 해요. 그런 그가 패권을 잡았던 이유는 그런 뭐랄까요. 비천한 신분이었던 걸 갖다가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어 '주군의 복수를 하겠다.' 여기에 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범한 영지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명분은 세력을 조직할 때 하나로 모을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를 그걸 자각했던 이에야스였어요. 권력은 단순히 내가 잠시 즉 백성을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뭐 당장 내일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길어 봐야 100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자원이 있다면 그거를 효용이 최대화되도록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에야스식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청지기 아까 얘기한 게 청지기 이론인데요. 청지기 이론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이에야스가 그 세력을 잡고서도 뭐라 그러죠? 후처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예전엔 신분별로 처를 많이 둘 수 있었죠. 인도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바라만부터 이렇게 수트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바라만 같은 경우는 4 명의 초를 가질 수 있고요. 신분이 낮을수록 제일 밑에 평민 같은 건 1 명 이런 식으로 어 처첩의 수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죠. 조선 시대만 해도 왕은 왕비뿐 아니라 빈하고 뭐 여러 처첩들을 가질 수 있었죠. 양반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습니다. 뭐 대부 같은 경우는 왕은 몇 명, 뭐 대부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여럿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도 양반 같은 경우는 뭐 소실을 두는 게 뭐 그렇게 흠이 되지는 않았죠. 지금은 법적으로는 금해져 있지만 지금도 뭐 재벌 같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못 해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야스도 씨를 받아 가지고 승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들한테 막부를 물려줘야 되니까 아 그렇게 여자들은 좀 뒀어도 35이 넘으면 여자들은 아이를 낳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산모하고 아이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35이 넘은 부인을 두고 새로 처첩을 얻어 가지고 아이를 낳는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쌀밥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보리밥만 먹었대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 일시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권력이라는 거는 아이를 낳으면은 뭐 자기는 아니더라도 내려줄 수 있지만 자원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보리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저는 보리밥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쌀보다 보리가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껴 쓰긴 해요. 나름대로 뭐 물론 제가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은퇴할 정도의 자산은 모았는데 그래도 아껴서 어 기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돈을 좀 많이 벌기로 목표를 했더니 많이 벌 수 있어서 올해는 좀 많이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오르겠지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 이게 내 돈이 아니야. 그냥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또 좋은 일에 쓸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올해 '돈 좀 벌어 보겠다.'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었고 '좋은 일에 쓰고 싶다.'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모인 것처럼 이에야스가 했던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군사를 모으는 거 혹은 권력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백성을 모으는 게 목표고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목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대망 읽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읽어 보신 건 아니죠. 읽어 보시니까 어떤가요? 한번 읽어 볼 생각이 나지 않나요? 좀 길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 볼 만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읽고서 이에야스가 어떻게 해서 최종 패권을 잡았는지 그걸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